안녕하세요. 이슈의 중심을 담는 채널 이중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제가 오늘 점심으로 맘스터치에 가서 싸이버거를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격이 매우 올랐더라고요. 밥을 먹기보단 주로 이렇게 맘스터치나 서브웨이나 이런 데서 식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요즘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봐서는 저렴하다고는 못 느끼겠어요. 이게 점심값으로 워낙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게 이제 싸이버거 세트 6,900원? 이거 원래 6,600원이었거든요. 근데 6,900원 올랐고 이대로 가면 7,000원도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제 표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버거킹에서도 가격을 이제 좀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꼭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7월에도 버거킹에서는 4.5%인가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3월 10일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그 가격 인상을 이번에 얘기했죠. 와퍼 같은 경우가 지금 6,900원 하던 것을 7,100원으로 200원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200원 오른 것으로 끝이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하면 대략 한 1,000원 정도 오르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한 16%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물가 인상률을 생각할 때 뭐 2%가 적당하다. 뭐 지금 올해는 뭐 작년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버거킹 또는 햄버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단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좀 많이 물가 인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겨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놀랐겠지만 전기세 그리고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들이 대폭 있어서 뭐 2배 나왔다. 몇 배가 나왔다, 몇 프로가 나왔다,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셨잖아요. 물가 인상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인상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택시비 인상을 했다고 그랬나요? 서울에서 실제로 네. 택시비가 오르다 보니까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너무 없다고 네. 반대로 네.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시적이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져서 다시 또 택시를 타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 부담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택시를 덜 타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결국엔 그로 인해서 택시기사님도 이럴 거면 가격을 괜히 올렸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야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지금 느낌이 약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선진국으로 들어서면 경제 성장률 자체도 좀 둔화되고 물가는 어느 정도 또 오르는 현상들이 흔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가가 인상되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면서 이제 그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모습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난 2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월달 3.9%보다 대략 0.1% 오른 그 4.0%로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2008년과 2011년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를 넘은 적이 있지만 특히 지금 현재 상승폭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전기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요금 또는 그 외에 외식비 등이 대폭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비빔밥 그리고 냉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격이 지금 10,000원을 이미 상회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그 가장 저렴하게 많이 먹는다고 하면 짜장면도 지금 7,000원을 넘기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외식 물가 그리고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들이 대폭 인상되는 것으로 볼 때 올해 물가 인상도 작년보다 그렇게 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도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인상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물가 인상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원유 수출을 잘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유류비가 사실은 엄청난 부담을 줬죠.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 지역의 난방을 해결해야 될 때 가스나 이제 예를 들어 등유 같은 이제 경유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부분에 유가를 많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엔 우리나라 자동차 유류비도 휘발유값보다 경유가 더 비싼 상황들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자금을 풀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 그 풀린 돈들이 결국엔 소비에 대폭 많이 쓰이면서 많은 물가들을 인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엄청난 물가 인상을 감내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금리 인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흔히 우리가 0.25%씩 올리거나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빅스텝보다도 더한 자이언트 스텝을 몇 차례 연속해서 하면서 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있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엔 금리를 대폭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살 때도 그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자동차 할부도 그 영향을 받는 거고, 서민들은 대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다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실상은 이제 그런 물가 인상이 그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서 아주 심각할 지경까지 사실은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로 보면 인플레이션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이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물가의 하락을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일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우리가 최대치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년도 1년치를 다 보탠 것보다 더 많은 지금 적자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간 기준으로 나온 이 적자가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를 본 것이 여기서 한번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더 심한 적자를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IMF를 겪어보셨고 경제 대공황도 겪어보셨잖아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어떤 것 같나요? 그 IMF 때는 그 길 가다 보면요. 점포 정리, 뭐 임대 문의, 그리고 그냥 불 꺼져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도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었잖아요. 그게 몇 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있었어요. 진짜 다른 일을 하나씩 찾아서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과 이런 변화 속에 불경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 와중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가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앞으로 2023년, 24년에 대한 그 미래를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대폭 인상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막 위축되는 분위기는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기조는 한풀 꺾이고 어느 정도 결국엔 경기를 다시 부양해야 되니까, 위축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금리 인하의 기조로 갈 것이다 라고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본다면 이게 아까 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대미에 대한 무역 적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생필품이나 일반 물가들의 상승,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전 세계적인 경기가 좀 호전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2023년 하반기 2024년까지 우리가 바라다보는 경제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가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개개인들이 물가 인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를 한다고 해서 물가 인상이 갑자기 꺾이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다만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나라를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물가 인상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질도 함께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거는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을 움직여주는 그런 정부 그리고 기관,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지금 좌우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심하게 가만히 둘 게 아니라 항상 관심 갖고 뉴스도 좀 챙겨보시고 못하는 애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잘 좀 하라고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인들이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 나라가 국민의 힘, 정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나라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 국민의 힘으로. 그래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힘을 보태서 정치, 정책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지금 안 좋은 상황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